안녕하세요. 정다문교회 교회사 교육, 그중에서도 중세교회사 4강, 교회의 위기와 개혁의 갈망 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들으신 지 좀 돼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중세 후반기 참 격동의 시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강의 핵심 내용이랑 또 우리가 나눴던 인상 깊었던 점들 중심으로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뭔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 움트던 그런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던 때였죠. 그때 자료들 보면서 다시 짚어보죠. 네. 먼저 그 중세 전성기의 변화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의 등장이 참 뭐랄까 인상 깊었어요. 아, 대학이요? 네. 볼로냐 대학 같은 경우 처음엔 그냥 학자들의 집단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교회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속인 교육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문자 해독률도 높아지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변화죠. 그리고 도시의 발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도시.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준다는 그 말이 딱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장원에서 벗어나서 상공업 중심의 자유로운 도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이탈리아 도시공화국들. 네네. 자치권 없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성장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아, 맞다. 신대륙 발견.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좀 유럽 중심적이라는 지적. 그거 기억나네요. 네, 강의 때도 그 부분을 짚었었죠. 그리고 선교의 기회 이면에 식민지 착취나 노예제 같은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 특히 그 라스카사스 신부의 저항,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죠. 그런데 곧이어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오죠? 바로 그 흑사병이죠. 네, 맞습니다. 흑사병, 패스트. 이게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사회 전체가 그냥 흔들린 거죠.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가 이 재앙 앞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좀 비과학적인 대처로 오히려 권위를 잃는 결과까지 나왔죠. 아, 그게 그냥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백년 전쟁이나 장미 전쟁 같은 긴 전쟁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전쟁들이 기존 질서를 흔들고 왕권은 강화되고 민족주의 같은 게 싹트는 계기가 됐다고 잔다르크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죠? 그렇죠. 한 개인의 신념이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등장하는 거죠. 네, 맞아요. 르네상스. 근데 이게 또 이탈리아랑 북유럽이 좀 달렸잖아요. 아, 네. 이탈리아는 좀 인간 중심적이고 고전적 아름다움 이런 거였다면 북유럽은 좀 더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그러면서 때로는 그 당시 사회나 교회의 위선을 좀 날카롭게 풍자하기도 했죠. 뒤어의 자화성 같은 거 보면 자기 성찰이 깊게 느껴지고요.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다 기억나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던. 네, 아주 신랄했죠. 그리고 중요한 구호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 맞아요. 성경 원전, 고전으로 직접 돌아가자는 거.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세의 복잡한 신학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으니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드디어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이 등장합니다. 네. 라틴어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게 영어로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개혁가 얀 후스,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다가 결국 화형당했죠. 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에라스무스.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해서 성경 연구의 사지평을 열었지만 좀 온건 노선을 걸었던. 네, 맞아요. 교회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죠. 이분들의 어떤 신념과 희생이 결국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고 강의에서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결국 중세 말에 이런 여러 위기들은 그냥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기존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의 갈망을 폭발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도시, 흑사병, 전쟁, 르네상스, 또 개혁의 선구자들.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거대한 전환을 이끌었군요. 그렇죠.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시대를 바꾼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짚어보니까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어떤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흑사병 같은 큰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당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런 고민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처럼 인간 중심 사상이 막 떠오를 때 신앙이랑 인간 존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지리산 발견 때 선교와 착취가 같이 있었던 걸 보면서 진정한 복음 전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타문화 존중 같은 거요. 맞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 나눴었죠. 그게 비단 과거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신앙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 교회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 계속 돌아보게 만들죠. 그렇죠. 어쩌면 이 시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교회의 갱신이라는 게 위클리프나 후수처럼 좀 급진적인 방식으로 오기도 하지만 에라스무스처럼 내부에서 교육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기 교회를 위한 고민들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